지역은 계약해둔 집 해지를 끝내고 텅 빈 방의 문을 닫았다. 독립은 철회했다. 아버지 상철이 재취업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마음속 칼 같은 선이 흔들렸다. 가족에게 칼날을 들이대고 싶진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심장 한 귀퉁이에 익지 않은 감정이 걸렸다. 혼자인 삶을 평생 확신했는데 어딘가 틀어졌다. 그런 얼굴 처음이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가 중얼거릴 때 휴대폰이 떨렸다. SV팀 긴급 미팅. 요지는 간단했다. 대기업 계열사의 고급 자재 납품을 놓고 경쟁 중인데 고객사의 특별 관리 명단이 바뀌었다는 소식이었다. 지역이 다루는 SV 파트의 핵심 라인, 그 명단의 최상단에는 놀랍게도 박진석 회장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작은 글씨로 고성희 내부 디자인 컨설팅 자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지역은 인상을 찌푸렸다.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성재의 새엄마. 최근 몇 번 스친 적 있는 그 사람. 웃을 때마다 겨울 햇살 같은 광택이 돌았지만 그 뒤에 서늘한 기류가 있었던 사람. 같은 시간 카페에는 아침 햇살이 기울었다가 다시 반짝였다. 은호는 라떼 우유 거품을 2번 더 올렸다. 손놀림이 서툴다는 말을 들어도 상관없었다. 손끝에서 생기는 작은 흰 산을 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전날 밤 자신이 던진 고백의 잔해가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다. 넌 나랑 안 어울려 후배야. 그 말은 유리컵처럼 맑고 차갑게 박혔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뒤에 남은 여백이었다. 왜 하필 그날 지역의 눈동자는 흔들렸을까? 상처보다 그 흔들림이 더 남았다. 카페 문이 열리자 은호는 반사적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스카프를 가볍게 두른 여자가 들어왔다. 고성희였다. 아, 저번에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성희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럽게 말했다. 내가 또 폐 끼칠까봐 여긴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편해져서. 진심인지 연기인지 가늠할 수 없는 목소리. 은호는 그래도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다. 작은 카페에 그녀의 향수가 천천히 퍼졌다. 그 향 사이로 성희는 아주 가볍게 말을 흘렸다. 혹시 인테리어 외주도 받나요? 손이 좋다고 들었어요. 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현장도 봐요. 시간만 맞으면. 좋아요. 우리 집 작은 서재를 손보고 싶은데 그림을 좀 제대로 걸어야 해서요. 아이가 화가라. 박영나. 은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요즘 뜨는 신의 화가. 혹시 작업실에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성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세상이 다 그런가 봐요. 예쁜 것, 빛나는 걸 질투하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는 강하니까. 잠시 성희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누군가에게는 모성일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고도로 세공된 전략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 뒤에서 성희의 눈이 아주 짧게 예리하게 은호를 스캔했다. 얼굴, 턱선, 눈매. 뭔가를 대조하듯 오래된 사진과 현실을 겹치듯. 저녁 무렵 본부장실 문이 닫히자 성재는 한숨을 삼켰다. 주간 보고서 맨 위에 SV팀 박진석 라인 프로젝트가 올라 있었다. 보고서는 2줄. 특별 VIP 접대, 내부 동선 리모델링, 고성의 자문. 성재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지역.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친구에게 그는 장난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끼어들지 마. 지역의 눈썹이 휘게 올라갔다. 왜? 가족이라 불편해. 그리고 너하고는 안 겹치면 좋겠어. 겹친다고? 내가 모를 뿐이지. 말끝을 흐리던 성재는 결국 웃었다. 아니다. 내 사정. 그리고는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던 찰나 성재가 생각을 뒤집듯 말을 덧붙였다. 은호 조심해. 괜히 마음 다치지 않게. 문이 닫혔다. 지역은 그 짧은 경고에 이유를 달 수 없었다. 왜 은호지? 왜 지금이지? 가슴속 낯선 감정이 다시 더 크게 흔들렸다. 그날 밤 상철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벽시계 소리, 식탁 위 그릇 2개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톡 하는 메시지 소리. 아들, 내가 나가겠다는 말을 취소해줘서 고맙다. 말하지 못한 말을 들은 듯 상철은 혼잣말을 했다. 나는 내가 틀렸다고 말해도 사실은 내가 외롭지 않길 바란다고. 다정은 물컵을 내려놓고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여보, 지혁이는 나쁜 애가 아니야. 알아. 그래서 더 화가 났지. 자기를 믿는 만큼 타인의 믿음도 지키려고 하는 애야. 당신을 닮아서. 상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다. 한 회사에서 33년 곧바로 다시 달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궤도가 멈춘 자리. 그 자리에는 자존심과 허기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시각 작업실 앞에서 영란은 다시 쪽지를 보았다. 늘 보고 있어요. 문 손잡이를 쥔 손이 식어갔다.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전화를 받은 성희의 첫 마디는 걱정이었다. 두 번째는 계산이었다. 오늘 밤은 집에 와. 그리고 은호 씨에게 서재 구조를 보여주자. 그 아이 손이 좋더라. 영란은 그 아이라는 지칭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도 자신을 아이 취급하는 엄마의 말투. 하지만 돌아갈 곳은 그 집뿐이었다. 다음 날 박진석의 자택. 차고는 무광 검은색의 차들로 단정했다. 거실은 흰색과 대리석의 단단한 광택으로 빛났고 그림 몇 점이 벽을 차분히 눌렀다. 성희가 안내한 서재는 뜻밖에도 비어 있었다. 그림을 걸려면 벽을 다시 짜야 했다. 벽체를 가볍게 뜯고 레일을 숨기세요. 조명은 3500K 정도로 낮추고. 은호는 설명하면서도 방 한가운데 서서 공간의 공기를 듣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이 누군가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실을 본인은 몰랐다. 성희는 그 표정을 오래 보았다. 그러곤 갑자기 묻지도 않은 얘기를 꺼냈다. 나 예전에 아이를 하나. 숨을 고르고 웃었다. 아니, 그냥 옛날 얘기를 하려다가. 나이가 드니 자꾸 말이 많아지네. 그 웃음 끝. 성희의 시선이 그림 액자 뒤쪽 작게 숨겨둔 서랍에 멈췄다. 잠금이 걸려있는 작은 서랍. 오래된 봉투와 아주 오래된 병원 서류가 누워있는 곳. 은호가 돌아서며 메모를 적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박진석이었다. 그의 뒤로 지혁이 들어섰다. 고객 응대 동선 점검차 SV팀의 담당자로. 서재의 공기가 순간 얼었다. 성희의 눈꼬리가 아주 곱게 올라갔다. 어머, 반갑네요. 우리 집에선 처음이죠? 지혁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업무입니다. 은호는 펜을 멈췄다. 시선이 엇갈렸다. 어제의 거절과 오늘의 업무가 좁은 공간에서 충돌했다. 그때 박진석이 무심하게 내뱉었다. 여보, 이 친구가 그 친구야? 어떤? 그 당신이 말하던 손이 좋은 디자이너. 아, 네. 이분이. 순간 성희의 말이 끊겼다. 지혁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짧게 눈빛이 가늘어졌다. 선배, 일 마치고 얘기 잠깐만. 은호가 소리를 낮췄지만 박진석의 웃음이 그것을 잘랐다. 아니, 여기서 다 얘기해. 가족끼린 숨길 게 없잖아. 그 가족이라는 단어에 성재가 없는데도 성재의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이 집에서 가족이란 말은 때로는 칼날이었다. 점검이 끝난 뒤 바깥으로 나온 지혁과 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비슷한 속도로 걷다가 동시에 멈췄다. 은호야. 선배. 말이 겹치자 둘 다 웃지도 못했다. 지혁이 먼저 정리했다. 어제 내 말 미안했다. 진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말이 달라졌다. 은호가 고개를 든 순간 주차장 기둥 뒤에서 누군가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작은 찰칵 소리가 공기 속에서 흩어졌다. 둘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들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며칠 뒤 낯선 계정의 DM으로 두 사람에게 동시에 도착할 것이다. 박 본부장님이 알면 서운하겠네요. 서운하겠네요 라는 단어는 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데 충분했다. 성재는 그 저녁 차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았다. 잘 지내? 라는 세 단어가 수십 번 쓰였다 지워졌다. 마침내 단 하나의 문장이 남았다.
오늘 힘들었지? 내가 울면 내가 대신할게. 보내지 못했다. 오히려 수신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지였다. 내일 회의, SV팀까지 같이 보자. 성의 말로는 그 디자이너가 꽤 괜찮다더라. 성재는 화면을 닫았다. 그 디자이너. 이름을 굳이 묻지 않아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이 떠오를수록 그의 손등에 파란 핏줄이 도드라졌다. 은호야, 내 옆에서 내가 사라지는 게 빠를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밀어내는 게 빠를까? 작업실에 또 다른 쪽지가 붙었다. 실망입니다. 당신은 예쁠 뿐 특별하진 않군요. 영란은 아예 캔버스를 풀어 헤쳤다. 물감 냄새가 숨통을 막았다. 누군가의 시선이 목 뒤를 스쳤다. 그리고 커튼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스쳤다. 그때 이지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영나 씨,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 말수가 적은 그가 오늘은 숨이 가빴다. 차로 모시러 왔습니다. 밖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영란은 그의 어깨 뒤로 스치는 어둠을 보며 처음으로 이 집 바깥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창가 건너편에서 또 다른 렌즈가 잡아냈다. 균열은 표정에서 언어로, 언어에서 사건으로 번졌다. 회사의 프레젠테이션룸. 고객사 동선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지역은 도면을 다시 펼쳤다. 문 손잡이의 위치, 카운터와 고객의 동선, 직원의 시야 자신의 세계에서 오차는 죄였다. 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왔다. 표정은 평온했다. 목소리도 평온했다. 달라진 건 눈빛이었다. 발표 내가 마무리할게. 원래 내 파트야. 오늘은 내가 한다. 짧은 신경전. 뒤쪽 문이 다시 열렸다. 성희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 뒤를 박진석이 따랐다. 회의는 길지 않았다. 지역의 설명은 정확했고 성재의 마무리는 설득력이 있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 안대로 가자. 그 순간 성희가 손을 들었다. 잠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성희는 화면을 넘겼다. 사진이었다. 박영나의 작업실. 그리고 그 벽면. 서재 벽은 이렇게 깔끔해야 해요. 작품이 숨 쉴 수 있도록. 디자이너에게. 성희의 눈길이 천천히 은호를 찾았다. 직접 현장을 보여주고 싶네요. 그 말은 회사와 집을 하나로 잇는 다리였다. 지역은 그 다리의 반대편에서 낯선 불길한 예감을 보았다. 누군가 일부러 만든 동선. 누군가가 누군가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동선. 회의가 끝난 뒤 성재는 복도 끝에서 지역을 불렀다. 내가 어제 했던 말 뭐였지? 오늘은 말이 달라졌다. 그래. 그 말 나한텐 성재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협박처럼 들려.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를 뿐 난 오래전부터 내가 가진 걸 욕심냈거든. 내가 가진 게 뭔데? 성재는 대답 대신 웃었다. 친구로서 마지막 충고. 은호한테 가까이 가지 마. 내가 정할 문제야. 둘의 대화는 짧았지만 복도 끝 벽면에 균열처럼 남았다. 그날 저녁 서재 시공 첫 미팅. 은호는 장비를 챙겨 박진석의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어준 건 성희였다.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화장을 옅게 했다. 집을 고치는 일은 기억을 정리하는 일과 비슷하죠.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벽을 건드리면 오래된 공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오래된 공기 성희가 낮게 웃었다. 누가 맡아야 할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희는 벽면에 작은 서랍을 열었다. 잠금이 풀려 있었다. 보세요. 이 집의 오래된 것들. 봉투 하나. 오래된 초음파 사진 한 장. 그리고 출산 기록 사본.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성희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나 젊었을 때 아이를 잃었어요. 정확히는 놓쳤다고 해야 하나? 세상이 그렇잖아요. 가난하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적어서. 은호는 손에 들고 있던 메모장을 내려놓았다. 누군가의 오랜 죄책이 방을 메웠다. 죄송해요. 제가 들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당신이 들을 필요 없죠.
성희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아주 작게 말했다. 그런데 당신 얼굴을 보고 있으면 옛날 실수가 다 떠올라서. 그 말은 고백 같았고 동시에 경고 같았다. 바로 그때 현관이 열렸다. 지역이었다. 현장 점검. 은호는 놀라며 웃었다. 선배, 또요? 지역은 대답 대신 성희를 보았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주세요. 성희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당신은 일이 먼저군요. 멋있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계산을 지역은 눈치챘다. 누군가의 표정을 읽는데 그는 능숙했다. 다만 자신의 표정은 그 자신도 읽을 수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그림이 걸릴 준비가 끝나갈 무렵 문 밖에서 작은 소란이 났다. 사진 한 장만. 어디선가 뛰쳐든 프리랜서 기자 하나. 뒤엉킨 목소리 사이로 단단한 부추 소리가 다가왔다. 퇴거 요청. 이지환이었다.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의 차분한 목소리가 상황을 정리했다. 그 사이 기자의 카메라가 찰칵 2번. 플래시가 벽을 두드렸다. 다음 날 온라인 커뮤니티 한 귀퉁이에 사진 2장이 올라왔다. 대기업 본부장 가족사 수상한 디자이너와의 밀착 동선. 신예 화가 스토커 의혹의 보디가드 대동 누구의 지시. 댓글은 빠르게 타올랐다. 아이디 몇 개가 은호의 이름을 정확히 적시했다. 성재의 이름도 따라 붙었다. 그리고 DM 하나가 다시 2사람에게 도착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박 본부장 혹은 선배. 협박과 농담의 경계. 그 문장은 사람을 패닉으로 몰아넣는데 충분했다. 성재는 폭발했다. 지역을 불러내 말 대신 주먹을 먼저 내밀 뻔했다. 하지만 닿지 않았다. 나를 의심해? 지역이 물었다. 아니. 그럼 왜? 널 치면 내가 더 아파. 성재는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우회하려고. 다른 사람을 치면 내가 멈출까 해서. 은우를 건드리면 우리 끝이야. 우린 이미 성재가 멈칫했다.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그리고 바로 그 밤 성희를 찾아갔다. 왜 은호 씨를 우리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성희는 와인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예뻐서. 그리고 어쩌면 내 잘못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무슨. 성재야. 성희가 드물게 부드럽게 불렀다. 너는 좋은 아이야.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위로가 아니라 덫이었다. 성재는 알아차렸다. 이 집에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동선을 통제한다는 것을. 상철에게도 시간이 왔다. 퇴직금 일부를 불려보겠다며 친구의 조언을 듣고 맡겼던 돈. 돌아오지 않았다. 다정은 놀랐다. 여보, 그건 지역이 독립하려다 취소하면서 모아둔 돈까지 섞인 거잖아. 상철은 말이 없었다. 점점 무너지는 자존심이 가슴팍을 쳤다. 그 소식을 들은 수빈은 한숨을 쉬며도 계산기를 두드렸다. 엄마, 우리 광고 협찬 들어오면 조금은 메꿀 수 있어요. 다정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우리 집은 각자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애쓰는구나. 그 각자라는 말이 유난히 쓸쓸했다. 밤 카페. 문을 닫고 나오는 은호에게 이상한 계정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았다. 2번째, 3번째. 마침내 받았다. 둘 중 하나만. 그 목소리는 가늘고 낯설었다. 누구세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할 거야. 뚝. 통화가 끊겼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달려왔다. 성재였다. 괜찮아? 은호는 웃었다. 본부장님, 여긴 왜? 오늘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뿐이야.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진심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었다. 뒷골목 다른 그림자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지역에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 손이 잠깐 멈췄다. 지금 보낼까, 내일 보낼까? 그리고 결국 지금을 택했다. 사진을 본 지역의 심장은 크게 2번 뛰었다. 처음은 질투, 2번째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은호를 잃을까 봐가 아니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었다.
그는 전화를 들었다. 은호야. 네. 지금 어디야? 카페 앞 곧 들어가려고. 가지 마. 거기 위험해. 왜요? 설명은 나중에. 지금 내게 와. 지역은 주소를 보냈다. 그가 해지했던 집. 아직 치우지 않은 비어있는 방. 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발걸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비어있는 방의 공기는 담백했다. 은호는 문턱에서 멈췄다. 여긴 한때 내 혼자가 살던 곳. 이제는요? 지금은 지역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위험해서 내가 혼자인 척하는 곳.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지역의 눈빛은 처음으로 확신을 닮았다. 어제 내 말 진심이었지. 나랑 안 어울린다고. 그런데 오늘 난 알아. 뭐요? 우린 어울리면 안 되는 두 사람이 아니라 어울리기 위해 싸워야 하는 두 사람이라는 걸.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선배, 그런 말은 막장 같아요. 막장이라도 좋아. 널 지킬 수 있다면.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성재였다. 숨이 거칠었다. 여기 있었네. 세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한 방 세 개의 심장.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둘 다 나가. 왜? 지역이 물었다. 여긴 내 혼자만의 방이었잖아. 그 혼자 내가 지켜주고 싶었거든. 말장난 같았지만 그의 눈은 울었다. 성재야. 지역이 낮게 불렀다. 알아. 내가 멍청해 보이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성재는 은호를 보았다. 내가 나를 거절해도 좋다. 근데 지금만큼은 나를 믿어줘. 그때 문 뒤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났다. 두 사람 이상의 발소리. 지역은 즉시 불을 껐다. 방은 어둠에 잠겼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문고리를 잡았다. 찰나 경비원의 목소리가 살렸다. 여기 오늘 점검 예정 없는데요. 발소리는 멀어졌다.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방 안어둠 속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누군가 우릴 엿고 있어. 성재가 대답했다. 알아. 누구야? 둘은 거의 동시에 그 이름을 떠올렸다. 고성희. 근데 이유가 뭐지? 대답 대신 은호의 폰이 빛났다. 비공개 계정 DM. 엄마가 보고 싶니? 은호의 손에서 폰이 미끄러졌다. 땅에 떨어진 화면이 파지직 작은 섬광을 그렸다. 그 불빛 속에서 사회 엔딩이 굳어졌다. 세 사람은 아는 듯 모르는 듯 같은 벽을 바라봤다. 오래된 서류가 숨겨진 서재의 벽, 그리고 그 벽 뒤에 묻어둔 한 사람의 오래된 죄와 오래된 이름. 우리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방 안에 남았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둠으로 내려앉았다. 이후 한 사람의 숨겨진 과거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